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또 이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비는 후면에 찬 공기를 동반해서 좀 짧고 강하게 내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강원 영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내려갔고요. 또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낮 최고 기온도 17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상간도로엔 이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를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가 이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데요. 그 적발 건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덕분인가요? 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청년축제 원터치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그 행사 준비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주에 연탄은행이 재개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지원해야 될 연탄 가구 약 30만 장이 필요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4만여 장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또 연탄은행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존치와 관련해서 시정토론과 여론조사를 요구하며 원주시청에서 단식, 노숙, 농성을 벌여왔던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시청 앞에 농성을 중단하고 극장 지키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친연대는 17일 오후 원주시 측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던 간담회에서 원광수 시장이 철거가 임박했고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조만간에 원주시가 극장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극장 철거를 막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강원도 산업별 취업자 1위는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000명이 증가한 9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86만 1,000명 가운데 11%를 차지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고속도로 내 암행순찰차 좀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순찰차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연결해서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순찰대 제7지구대 장태준 경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전단팀 장태준 경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행순찰팀 몇 팀이 있는 겁니까? 총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2인 1개 조로 해서 총 6대 6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7지구대는 이 암행순찰만 전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암행팀이 따로 있고요. 예. 암행단속팀이 있고 1, 2, 3팀으로 해서 3교대로 들어가면서 그 강원도 내 모든 고속도로 신고나 아니면 고속도로의 특이사항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암행순찰차 6대가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7지구대는 강원도 내 그 영동선 등 5개 노선 총 연장 475km의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예. 총 6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암행순찰차는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고위험 고비난 위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운전자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 고치로
안전 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고속도로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동고속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관할이다라고 이제 제가 보면 되는 거죠? 흔히 아시는 그 문막 톨게이트부터요. 네. 문막 톨게이트부터 저희 영동선 끝까지, 아하. 예, 강릉 방향까지, 예, 영동선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 문막에서 강릉까지요? 예. 예. 이게 뭐 그냥 보면은 일반 승용차 모양인 건가요? 뭐 경찰차의 특징 같은 건 전혀 없는 겁니까? 외관상 보기에는 일반 그 차량하고 동일하고요. 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은 이 실내 장치가 있어서 아하. 이 경찰 마크나 아니면은 이런 경광등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운전자분들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예, 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적발되신 분들 네. 많이 당황하겠네요.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예, 예. 요즘에는 오히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순차차인 줄 알았다고, 예. 이렇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허. 알고는 있었는데 저 차일까 싶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아맹순찰차가 운행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암행수자차는 2016년도부터 도입하게 되었고요. 네. 그 도입 목적은 이제 그 순찰차가 있으면 법규를 준수하고 없으면 위반을 하는 그런 경찰 단속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위반 행위야 난폭 운전 등 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고요. 도입 후 실질적으로 운영 1년간 비교했을 때는 그 전년하고 대비하면은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이 18.9%, 네. 사망은 10.9%, 부상은 21% 감소하는 등 암행수사차 운영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실제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 이 통계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그 강원도 관할 칠지구도 단속 건수가 21년도에는 7,752건이고 네. 22년도에는 6,424건, 네. 그리고 23년부터 현재까지는 5,860건을 단속했습니다. 예. 그 21년도에는 7,700여 건, 예. 22년도에는 6천여 건. 좀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이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네.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단속을 하면서 요거는 통보 처분만 들어갔고요. 또 과태료나 아니면은 저 영상 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매년이 지날 때마다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차량도 현장에서 보면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요. 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7천여 건, 6천여 건 이게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이렇게 적발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하. 이 강원도 내 전체 강원도 내 전체요? 서울 양양선, 중앙고속도로, 영동선, 동해선까지. 예. 그럼 중부 지역 전체가 이제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강원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고속도로는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흔히 뭐 이동식 단속 카메라, 뭐 고정식 단속 카메라, 뭐 예. 속도 위반인 경우가 이제 저희는 이제 요즘 뭐 이게 다 이제 조심하면서 다닙니다만은 네. 이게 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또 암행 순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구간에서 가장 적발되는 이제 교통법규 위반 사례, 좀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단속이 되는 겁니까? 일단 암행수사차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우는 과속 운전이고요. 네. 그동안 이제 암행수사차가 지속적으로 이제 단속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운전자분들께서는 이제 암행수사차가 있다는 경각심도 많이 생기시고 네. 법규 준수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과속 단속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사실 암행 순찰차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세요? 예. 그래도 단속 안 된 거 보면은 모범 운전자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1차로 예. 1차로가 이제 추월차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 계속해서 1차로 달리면 이것도 적발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최근에 이제 주요 시책으로 이제 그 고속도로 지정차로 법규 준수 위반에 대해서 지금 활동 및 단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 내 고속도로 기준 편도 2차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차로는 추월차로고 네. 2차로는 주행차로입니다. 아하. 그래서 추월이 끝나시거나 아니면 2차로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2차선 주행을 하셔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근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하신 거. 그럼 저도 모범 운전자가 아니로군요. 예. 저 다니다 보면은 그냥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1차로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엄격하게 따져 보면은 적발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킬로 이상을 가셨다는 이게 법규에는 없는데 네.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3킬로 이상을 1차로 정속 주행을 하셨을 때는 네. 명백한 위반 행위라 판단하고 통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할 때만 그 운행을 하시고 그 뒤로는 이제 추월을 하면은 다시 2차로 들어가고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처음에 경찰서에서 이제 23년 6월 28일부터 이게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서 네. 2달간의 홍보 활동 및 계도 조치 기간을 드렸습니다. 아하. 예, 그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도 잘 몰랐어요. 고속도로 지정차로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 이게 법규를 적용할 때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1, 2차로에 차량이 많을 때는 지정차로를 적용할 수 없고요. 네. 차량이 없거나 아. 이렇게 추월이 끝나셨는데 계속 1차로로 가신다 이러시면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하고 네. 또 좀 한산할 때 여유 있을 때 이게 또 이제 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암행순찰차 일반 차량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되었을 때 이거 함정 단속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반발하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만 아까 이제 반응을 살짝 여쭤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상당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함정 단속이라는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순찰차가 있으면 법규를 준수하시고 없으면 위반을 하는 그런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 단속을 위함에 있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함정 단속이 아니고요. 이 암행수차차는 이런 단속 위반 행위에 대한 체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고 이런 판례에 따라도 이게 함정 단속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함정 단속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연결한 취지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마음에 이동식 또 고정식 단속 카메라만이 아니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좀 안전운전, 속도 유지 좀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결한 겁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암행순찰차의 가장 또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이제 조심을 하시고 이제 운전하시라는 부분인데 사실 고속도로는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발생 시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운전자들 좀 대처 요령 또 당부 사항 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시다시피 이 평균 시속이 굉장히 빠른 도로입니다. 빠른 도로는 빠르고 특수한 도로이기 때문에 매 순간 안전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차량이 고장났을 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시고 탑승하에 계신 탑승객이나 운전자분은 반드시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시고 112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무리하게 후방 안전 조치를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차량은 그 자리에 방치하신다 생각하시고 사람이 먼저 피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고속도로 순찰대 제7지구대 장태준 경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청년축제 원터치 페스티벌이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이군요. 원주 장미공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축제 원터치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축제입니까? 네, 올해 원주에서는 제1회 원주 청년축제 원터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역 청년들이 축제를 즐기고 또 함께 청년의 고민을 나누고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원주시 청년 네트워크에서 축제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직접 축제 기획부터 부스 운영까지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원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지역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청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모임인데요. 이런 청년 활동을 홍보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나영을 비롯한 가수 초청 공연부터 다양한 먹거리 또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는데요. 이번 행사는 지역 향토 기업인 삼양 라운드스퀘어의 후원을 받아서 이 특색을 살려 라면 요리 경연대회 같은 색다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황인정 인구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청년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토기업 삼양 라운드 스퀘어를 공식 후원사로 지정하여 함께 축제를 기획하며 지역사회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년들 위한 축제란 축제 컨셉 좀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한데 현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축제 장소인 원주 장미공원을 원주 청년을 상징하는 색인 연보라색을 활용해 꾸미는데요.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이 준비되는 퍼플 스퀘어전에 가장 신경 써 현장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 공간에는 원주시가 시행 중인 연령대 생애 주기별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해놨고요. 체험 공간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되는데요. 여러 게임과 이벤트 외에도 이 청년을 위한 축제인 만큼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인 취업과 일자리 관련 부스도 함께 준비됩니다. 취업 컨설팅 부스부터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부스, 또 면접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면접 정장 부스까지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청년들이 머물면서 또 유익한 정보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원주 청년들이 맞닿을 시간으로 청년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나경만 축제 공동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이 주관하는 축제이고요. 축제 장소인 장미공원에서 원주 청년의 색인 연보라색, 삼양의 색인 주황을 어울려서 꾸몄습니다.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퍼플 스퀘어 존이라고 청년들이 청년을 위한 만드는 공간이어서 퍼플 스퀘어 존에는 전시 공간이랑 체험 공간이 있는데 다양하게 꾸며서 많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청년들이 생각하고 필요로 한 정책을 공감하며 듣는 것도 하나의 즐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연과 또 체험 활동 외에도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부스도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라고요. 네, 공연과 또 프로그램 외에도 현장 무대에서 원주시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활동을 공개합니다. 문화와 체육, 그리고 여가와 복지, 또 일자리와 창업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타 지역 정책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원주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토의하면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역의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공개 진행해서 원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신나연 축제 공동 추진위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청년 지원센터라는 게 개소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축제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좀 참석할 수 있는 좀 청년센터가 개소가 된다면 공간이 생기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계획이에요. 청년 축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끝내는 게 가장 큰 계획이죠. 원주의 청년축제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청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원주 시민 모두가 참석 가능한 축제이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청년들이 이런 거 하고 싶구나를 보셔서 좀 청년들의 활기찬 화이팅을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원터치가 사실은 하이파이브의 요 터치도 있거든요. 원주의 청년들이 맞닿는 그런 거 함께 즐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에서 원주 청년들이 터치를 하자. 그래서 원터치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장미공원에서 원주 청년축제 좀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이어지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3 사랑의 연탄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연탄은행 또 재개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허기복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네,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다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군요. 네. 지난주 연탄은행 재개식 13일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행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고요? 예, 그는 한 20여 개의 기관과 단체가 그리고 인원을 한 100여 명이 넘은 상태 가운데 추위를 몰아내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한 마음으로 모였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오신 분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연탄도 좀 후원하시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연탄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아주 뜻깊은 그 재개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인터뷰 조사하면서 보니까 네. 참 재밌더군요. 연탄 무게가 3.65kg이라고요, 한 장에. 네네. 사람의 체온이 또 36.5도고. 예, 그렇습니다. 365. 정말 그 따뜻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한 데 있어서 이 숫자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실 그 연탄은행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00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밥상공동체는 98년도에 시작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빈곤이 이제 고착화되면서 연탄이 없어서 냉방을 지내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2002년도에 원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벌써 한 22년째 연탄 나눔 운동만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국의 연탄은행도 원주 말고 춘천을 비롯해서 전국에 31개 세워지고 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도 연탄은행이 세워져서 연탄이 국내를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또 난방이 이제 연탄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탄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난방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그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되고요? 해마다 또 전달되는 연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 연탄 가구 조사하고요. 네. 원주 지역은 매해 이제 4월부터 5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7만 한 4천 가구가 되고요. 네. 그다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제 800가구 좀 넘은 상태인데, 네. 21년만 해도 1000가구 넘은 상태였는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감소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걸 좀 보니까요. 예. 연탄 때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평균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거든요. 네. 여름 같은 경우는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 겨울은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연탄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기후 취약계층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발견되면서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연탄을 나누게 되는데 20년 같은 경우는 26만 장 나눠가지고 좀 원주도 좀 따뜻했는데 지금 22년만 해도 23만 장밖에는 하지 못해서 네. 금년에는 그래서 더욱 더 좀 올려가지고 40만 장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차이를 좀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겨울 목표가 연탄 이제 40만 장 후원이 이제 목표인 거고요. 네. 예. 현재까지 이미 좀 후원이 이루어진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긴 했었는데 현재 40만 장에서 지금 4만 장 정도 모인 상태고요. 네, 딱 10분의 1이군요. 현재.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 원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연탄 한 장이 얼마씩이죠?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 장당 850원 하고요. 네. 배달을 가정마다 산동네, 고지대, 달동네, 옥탑방 하다 보면 장당 100원씩 붙어서 950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탄은행이 있음으로써 이제 소비자 가격 850원에 가정의 연탄이 이게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만 해도 장당 100원 이상은 절감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약간 고지대에 위치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걸 또 배달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그 물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배달 자원봉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그 자원봉사 참여 또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에서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 150명이 좀 넘은 상태였는데 올해는 조금 거기보다는 좀 지난번 재개식 때 막 시작한 그 인원밖에 이제 없는 상태고요. 네. 그래도 봉사자는 조금씩 이제 늘어난 상태인데 연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연탄으로 그냥 난방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로 이제 밥도 이제 해 드시고 그렇죠. 물도 데워서 이제 고무다라에다가 이제 물을 해서 이제 목욕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연탄은행 이제 재개식했다. 그리고 또 후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 듣고요. 조만간에 다시 또 한번 연결해서요. 뭐 후원 방법, 참여 방법 좀 자세하게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허기복 관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